오늘은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계 최초 주택 구입 표류기이고요. 3년 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 이유는 카카오 브런치에서 알림이 하나 왔더라고요. 카카오 브런치북 프로젝트에 참여를 권유하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카카오 브런치북 프로젝트를 통해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리고 카카오 브런치북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선정이 됐고 나중에 책 출간까지 이어지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브런치북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분들, 또는 꼭 이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책 쓰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 주택 구입 표류기라는 책이고요. 제목 그대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한 채를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저고요. 일단 집을 사게 되는 이유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단 둘이 살다가 제가 독립을 먼저 시도하게 됐고, 또 어머님이 또 따로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 집을 사야겠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집을 함께 보러 다니는 이야기, 빌라 관광이라고 하죠. 여러 빌라를 보러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예전에 살았던 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았고요. 그 집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으로는 또 이 책을 다 채우는 게 부족해서 제 친구들 중에서 나름 여러 집을 거쳐가면서 또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분량이 모자른다고 해서 저의 기억에 되게 남아있는 영화 속의 집에 관련된 작은 이야기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집 사는 이야기인 만큼, 특히 빌라를 사는 이야기인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빌라 관광을 시켜주시는 이 중개 업체 분이 계시고요. 신축 빌라 현장에서 분양사무소죠.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실장님들도 등장을 하시고, 실제 집을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만나게 된 건축주분도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원래 시작은 그렇진 않았죠. 원래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만 기록의 차원에서 적었던 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책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벌크업을 해야 됐습니다. 처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책을 쓰고자 이 글을 썼던 건 아닙니다. 집을 처음 샀던 거는 2017년 7월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집을 살 때 겪었던 수많은 일들,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 관련된 기억들이 계속 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술자리에서 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진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지만 그때 겪었던 그 기억들이 계속 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한번 글로 기록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개념보다는 기록이었다는 개념,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나 혹은 서점에 갔을 때 아파트를 사는 이야기들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모두의 관심사이다 보니 또 그만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빌라를 사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빌라를 사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경험들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으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 저한테는 현재까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썼던 일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빌라긴 하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을 해둔다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와서 봐주셨어요. 공감을 많이 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또 비슷하게 빌라를 구입하셔서 이 글을 먼저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그렇게 브런치에만 남아있는 어떤 기록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1년이 지났을 때 이 브런치에서, 당시에는 7번째였습니다. 7번째 브런치북 프로젝트를 공지한 거죠. 그때 제가 그 프로젝트를 봤던 느낌은 이거를 꼭 지원을 해서 책을 내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다른 아이템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제가 일단 브런치북이라는 형태로 써놓은 글이 있으니 시험삼아 한번 넣어보자, 그런 맥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글을 쓰는 일을 했었고 기자였습니다.
특정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 책이 이런 집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시험 삼아 한번 응모를 해본 거였죠. 응모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응모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몇 개월 후에 어느 날 메일을 열었는데 카카오 브런치에서 온 메일이었죠. 당신의 작품이 선정 대상작인데 선정 발표를 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다. 이런 맥락으로 메일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이 선정 발표를 하기 전에 이 글이 정말 제가 쓴 글인지 혹은 다른 곳에 이미 발표한 글이 아닌지 그것을 미리 확인하려고 온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쓴 글이고 이 글을 몇 군데 다른 플랫폼에 올리긴 했지만 지울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서 확인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상금을 받았죠. 한 5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 상금은 어떻게 쓸까 하다가 좀 그런 그림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수미상관의 흐름이라고 할까? 어쨌든 저는 집을 샀을 때 겪은 이야기로 글을 써서 그 500만 원이라는 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그 돈을 딴 데 쓸 게 아니라 이 집을 살 때 제가 받았던 대출의 일부분을 갚는 데 쓰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대출의 일부분을 갚고서 스스로 혼자 되게 뿌듯해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라이프라는 출판사의 편집자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처음에 제가 써놓은 글로는 분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추가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쓴 글의 한 거의 3배 가까이 추가로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후에 한 4개월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 인터뷰도 했고 예전에 본 영화들도 다시 보면서 관련된 글을 썼고 제가 맨 처음에 브런치에 쓸 때는 담지 않았던 예전에 살았던 집에 관련된 기억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글이 왜 선정이 됐을까?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선정한 거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출판사 분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이 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다른 데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많고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많지만 작은 빌라를 하나 구입하는 이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쓴 글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글 자체가 어떤 실용서나 그런 맥락이 아니고 에세이의 맥락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 이 글을 쓰고 책이 나왔던 시기가 사실 비슷한 책들이 조금씩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몇 권은 제가 읽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모두 자기가 이 서울이라는 곳 안에 살면서 어떤 집을 거쳐 살아왔는가, 그때마다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일반 독자에게 좀 다가가기 쉬운 형태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해온 일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자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편집자 분들이 봤을 때 아주 그렇게 엉망인 글을 쓸 것 같지는 않은 사람,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요. 글을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마감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글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일단 마감을 지킨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이 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고를 주고받고 또 제가 원고를 보내면은 편집자분이 고치시고 그걸 다시 보내주시고 제가 다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고가 완성이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목을 정하려고 했죠. 출판사에서는 어떻게든 이 제목이 아니다, 이 제목 말고 다른 제목을 정해야 이 책이 좀 더 잘 팔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동의했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정한 제목이긴 하지만 이 제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제목 자체는 누군가가 이 제목을 보고서 이 책을 사게끔 만드는 제목이 아니었고 처음 제가 정했을 때로는 검색에 걸리게 만들려는 제목이었거든요.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런 상품을 이용하실 테고 그러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겠죠.
그럴 때 이 글이 걸려 들어가기를 의도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판사에서 더 좋은 제목으로 바꾼다면은 오히려 전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책에 담긴 글의 성격들을 한번 판단했을 때 출판사분들도 그냥 이 제목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이 제목 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출판 이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브런치 팀에서 절 포함해서 다른 작가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이 교문고 1층에 저희 책 매대와 함께 전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때가 코로나 이제 막 시작하던 시국이라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독립책방을 돌면서 북토크도 해봤고요. 몇 군데 신문사랑은 전화 인터뷰를 했었고요. 라디오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나름 여러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책은 글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2쇄까지는 찍었죠. 2쇄 찍은 이후로는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가 어쨌든 브런치북 프로젝트를 통해서 책을 출간하게 된 사람의 일종의 후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글을 쓰는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냥 어쨌든 저는 기자 생활을 했었고 또 어쨌든 이런 결과물이 하나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팁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나는 어떤 책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는 영화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 나는 만화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 혹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에 대한 책을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주제가 잡힌 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글 쓰는 일이 그다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일단 뭐라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뭔가를 쓰기 시작하셔야 그 다음에 다른 또 쓰고 싶은 아이템들도 생각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쓰고 싶은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쓰게 되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정말 신이 났었거든요. 저는 매주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오전 내내 그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쓰다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톡 메시지 혹은 그때 제가 기입했던 서류들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런 형태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어떤 거라도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걸 기록하고 싶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게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조금 더 많은 또 다양한 어떤 컨텐츠가 생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은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뭐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쓰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자질구레하다 싶은 부분까지도 그 글에 담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부분은 쳐내더라도 그 글의 디테일을 살리게 됩니다. 그 디테일이 결국에는 그 글의 매력이 될 수도 있죠. 이 책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하나같이 한 얘기가 굳이 이런 얘기까지 쓸 필요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집안이 과거에 좀 어렵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에 살던 집이 어떤 형태였고, 하지만 그렇게 안 좋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 가족들은 어떤 것들을 꾸몄고 그 집을 어떻게 바꿔나갔는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적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솔직함과 일종의 자질구레함들이 이 책을 본 친구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써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글 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돼요. 왜냐면은 글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분 작가라든지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딱 그 생각난 글들을 일필휘지로 이렇게 그 당시 원고지에다가 쓰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에는 글은 쓴다라는 개념보다 글은 고치는 거다, 이런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고쳐가면서 그 글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건 사실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일했던 곳은 주간지였습니다. 매주 잡지가 나오는 거였고, 그래서 매주 긴 글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그 마감을 지키는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처음에는 제가 취재한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문장이 연결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이 내가 마감을 해야 할 양의 어느 정도 한 70%? 한 50% 정도가 된다. 그때부터 글을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일단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채워져야 마음을 놓고 글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글 쓰는 게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글을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글은 고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훨씬 더 편한 글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주저주절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에세이 작가라는 어떤 직함을 하나 갖게 됐죠.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출간 제안을 받기도 했고 계약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아직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해서 아직은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한 권 낸 것에 대한 어떤 의미는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책 자체를 한 5권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해요. 어쩌다가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이 있거나 제가 급하게 누굴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책을 줬던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또 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책을 한 권씩 갖고 나갑니다. 일종의 저의 어떤 굿즈 이런 개념으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다시 주문을 해서 그 5권을 맞춰 놓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밖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가 나도 그 책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제가 즉석에서 이제 교문고 어플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책을 그래도 2달에 한 권씩 구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책을 한 권 낸다라는 게 저한테는 현재로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할 수 있는 저만의 선물?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책 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내가 가진 이야기들을 아카이빙 해놓는다라는 개념으로는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글이 결국에 나중에는 꼭 책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고 또 지금 브런치북 준비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